초라한 신세 주제에 우리 애한테 뭘 해준다고 나서세요? 찰싹? 호텔 돌잔치 연회장에서 69세 박영자 할머니의 뺨에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손주에게 사과 하나 깎아주려던 할머니에게 며느리가 날린 뺨이었죠. 어머니 같은 분이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당한 치욕이었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영자 할머니는 남편이 남겨둔 낡은 봉투를 열어봤습니다. 그 안에는 며느리의 집안이 절대 세상에 드러나선 안 될 거대한 비리가 적혀 있었죠. 한 할머니가 당한 뺨 한 대가 거대한 권력의 부패를 무너뜨리는 시작이 될 줄 과연 누가 알았을까요? 오늘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도 평온과 행복이 꽃처럼 피어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영자는 남편의 49제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빈 집안이 너무나 조용했죠. 영자는 검은 상복을 벗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제 정말 혼자구나. 영자는 경로당에서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걸레질을 하고 화장실을 닦았죠. 일주일 후 아들 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 검사로 승진했어요. 민호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이니? 우리 민호가?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네, 이제 정식 검사예요. 그런데 바빠서 당분간 집에 못 갈 것 같아요. 괜찮다. 네가 잘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영자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영자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기쁜 소식을 나눌 사람이 없다는 게 이렇게 쓸쓸할 줄 몰랐어요. 한 달 후 손주 하준이의 돌잔치가 있었습니다. 영자는 시장에서 산 과일 상자를 들고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연회장 입구에는 화려한 선물들이 가득 쌓여 있었어요. 영자의 과일 상자는 그 사이에서 초라해 보였습니다. 며느리 세린이 영자를 보고는 입꼬리를 살짝 올렸습니다. 어머니, 오셨네요. 세린이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주변 사돈들이 영자를 힐끗 보며 속삭였어요. 과일 상자네. 좀 소박하다. 영자는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하준이가 화려한 한복을 입고 앉아 있었어요. 영자는 가방에서 작은 칼을 꺼내 과일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하준아, 할머니가 과일 깎아줄게. 영자가 다정하게 말하며 사과를 토끼 모양으로 깎았습니다. 하준이가 할머니를 보며 방긋 웃었어요. 영자는 과일을 하준이에게 건네려 했습니다. 잠깐요. 세린이 영자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하준이가 예민해서 낯선 음식 먹으면 배탈 나요. 낯선 음식이 뭐야? 그냥 사과인데. 영자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만진 건 안 돼요. 하준이 몸에 안 좋아요. 세린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주변 사돈들이 어색하게 웃으며 지켜봤어요. 영자는 손에서 과일 조각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그래도 할머니가 깎아준 건데. 초라한 신세 주제에 우리 애한테 뭘 해준다고 나서세요? 세린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연회장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이 영자에게 집중되었습니다. 세린아, 그런 말하지 마라.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니 같은 분이 이 집안에 들어온 것도 기적이에요.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손을 들어 영자의 뺨을 세게 때렸어요. 찰싹! 호텔의 샹들리에 불빛이 번쩍였습니다. 클래식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정적이 흘렀어요. 영자의 뺨에서 뜨거운 열기가 올라왔습니다. 눈물이 맺혔지만 참았어요. 사돈들이 입을 막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굳어진 표정으로 서 있기만 했어요.
그날 밤 영자는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습니다. 뺨에 붉은 자국이 선명했어요. 침대에 누워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뺨을 맞던 순간이 계속 떠올랐어요. 며칠 후 영자는 민호 집에 반찬을 가져다 주러 갔습니다. 거실 선반에 있던 남편의 금시계가 보이지 않았어요. 세린아, 여기 있던 아버지 시계는? 영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그 낡은 거요? 버렸어요. 세린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버렸다고? 왜? 집 분위기가 칙칙해져서요. 어머니도 이제 좀 정리하세요. 영자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시계는 남편이 마지막으로 찬 것이었어요. 집에 돌아온 영자는 쓰레기통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거차가 가져간 후였어요. 영자는 무릎을 꿇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시계도 못 지켰어요.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의 서재를 정리했습니다. 서랍 맨 아래에서 봉인된 봉투를 발견했어요. 봉투에는 남편의 글씨로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위급할 때만 열어보시오. 영자는 봉투를 손에서 뒤집어가며 살펴봤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걸 숨겨뒀을까요? 영자는 봉투를 옷장 깊숙한 곳에 넣어뒀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때가 오겠지. 영자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한 달이 더 지났습니다. 영자는 며느리의 냉대가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걸 느꼈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영자는 옷장에서 남편의 봉투를 꺼내 들었어요. 여보, 이제 열어봐도 될까요? 영자가 남편의 영정사진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봉투의 봉인을 조심스럽게 뜯었어요. 안에서 두꺼운 서류 뭉치와 작은 수첩이 나왔습니다. 영자는 서류를 한 장씩 펼쳐봤어요. 오병철 법무법인 비리 정황이라고 적힌 제목이 보였습니다. 판사 매수 내역, 증거 은폐 기록, 검찰 인사 개입 자료들이 가득했어요. 이게 뭐지? 영자가 당황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병철이라는 이름이 낯익었어요. 세린의 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남편의 수첩을 열어봤어요. 민호 승진 오병철 로펌 접촉 후 일주일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설마 우리 민호까지? 영자는 손이 떨렸습니다. 남편이 왜 이런 자료를 모아뒀는지 이제 알 것 같았어요. 추석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민호 집에 온 가족이 모였어요. 세린의 부모도 함께했습니다. 세린은 친정 부모에게 고급 선물 상자들을 내밀었어요. 아버지, 어머니, 이거 유명한 브랜드예요. 세린이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두툼한 봉투를 건넸어요. 용돈도 조금 준비했어요. 200만 원이에요. 세린의 부모가 기뻐하며 받았습니다. 그때 세린이 영자에게 작은 봉투 하나를 툭 던졌어요. 어머니도 받으세요. 영자가 봉투를 열어보니 2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돈 쓸 데도 없으시잖아요. 이 정도면 충분하죠? 세린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돈들이 민망하게 웃었어요. 영자는 봉투가 손에서 떨어질까 꼭 쥐었습니다. 고맙다. 영자가 간신히 말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지만 참았어요. 식사 후 영자는 화장실에 가다가 세린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문틈 사이로 세린이 사돈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솔직히 시어머니가 너무 촌스러워요. 세린이 깔깔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민호 어머니인데. 세린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민망해 죽겠어요. 체면이라는 게 있어야죠. 영자는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날 밤 영자는 남편이 병상에서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언젠가 필요할 거다. 남편의 마지막 말이 가슴에 박혔어요. 영자는
이 자료가 잘못된 관계를 바로잡을 기회일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세린이 민호에게 말했어요. 어머니가 요즘 이상해. 너무 조용하다고. 뭐가 이상한데? 민호가 무심하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우리 집안에 대해 뭔가 알고 있는 건 아닐까? 세린이 불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영자는 남편의 수첩에서 조태훈이라는 이름을 발견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검찰에서 일했던 후배였어요. 영자는 오래된 휴대폰을 꺼내 들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여보세요? 조 검사님이신가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 세린의 아버지 오병철이 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세린아, 요즘 검찰에서 우리 로펌 얘기가 나온다는 소문이 있어. 오병철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세린이 놀라며 물었어요. 혹시 모르니까 조심해라. 괜한 말하지 말고. 오병철이 당부했습니다. 영자는 방 구석에 앉아 봉투를 손에 쥐고 있었어요. 한참 동안 고민했습니다. 누구에게 어떻게 도움을 청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게 맞는 일일까? 영자가 혼잣말했습니다. 하지만 세린에게 당한 모욕이 떠올랐어요. 남편의 시계를 버린 일도 생각났습니다. 이건 내 억울함만이 아니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부패한 구조를 바로잡는 일이기도 했어요. 영자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조태훈 검사에게 연락해보자. 영자가 마음을 정했습니다. 봉투를 꼭 안고 남편의 영정을 바라봤어요. 여보, 제가 옳은 일하는 거 맞죠? 며칠 후 영자는 시내 한 조용한 카페에서 조태훈을 만났습니다. 조태훈은 검찰 특수부에서 일하는 40대 중반의 검사였어요. 선배의 부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했을 때 적지 않게 놀랐습니다. 사모님, 안녕하세요. 조태훈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이렇게 시간 내줘서. 영자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손이 떨려서 커피잔을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선배님 이야기를 들으려고 왔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른 일 때문에 부탁이 있어서. 영자가 가방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서툰 손길로 서류들을 테이블 위에 놓았어요. 조태훈이 첫 장을 펼쳐봤습니다.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두 번째, 세 번째 장을 넘기며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어디서 나온 자료인가요? 조태훈이 목소리를 낮추며 물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거예요. 영자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조태훈은 자료를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병철 로펌이 특정 사건마다 검찰과 법원 인사에게 접촉한 내역이 상세했어요. 금액과 계좌 흐름까지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리가 아닙니다. 조태훈이 놀라며 말했어요. 국가 차원의 사건이에요. 자료 중에는 조태훈이 현재 수사하고 있는 사건과 겹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그동안 찾지 못했던 결정적 증거들이었어요. 영자의 아들 민호 이름도 여러 곳에 나와 있었습니다. 인사 이동 시점과 로펌의 접촉 기록이 나란히 적혀 있었어요. 사모님, 이 자료는 위험합니다. 조태훈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드님까지 연루될 수 있어요. 알고 있어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편이 이 자료를 정리할 때의 무거운 표정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왜 그런 얼굴을 했는지 몰랐는데 이제 알겠습니다. 그래도 잘못된 건 바로 잡아야죠.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조태훈은 자료를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할 만했어요. 사모님, 이 일은 비밀로 해야 합니다. 조태훈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주변에 절대 알리면 안 돼요. 위험할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연락은 제게만 하세요. 다른 사람한테는 말하지 마시고.
조태훈이 명함을 건네며 당부했습니다. 그 무렵 세리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너무 조용했어요. 세리는 가정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박씨 아줌마 당분간 시어머니 집 근처에서 살아봐요. 세린이 명령조로 말했어요. 뭘 하는지 매일 보고해. 네, 알겠습니다. 가정부가 대답했습니다. 한편 법조계 일부에서는 특수부가 움직인다는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오병철의 귀에도 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세린아, 요즘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오병철이 딸에게 전화했어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세린이 불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특수부에서 우리 쪽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설마요. 우리가 뭘 잘못했다고. 세린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조심하라고. 특히 그 시어머니 조심해. 오병철이 경고했습니다. 그날 저녁 세린은 민호에게 말했어요. 여보,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게 어때? 갑자기 왜? 민호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혼자 사시기 힘드시잖아. 그리고 세린이 말을 멈췄어요. 그리고 뭐? 어머니가 우리한테 해가 될 수도 있어. 세린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민호가 어리둥절해했어요. 한편 영자는 집에서 조용히 지냈습니다. 자신이 꺼낸 봉투가 어떤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지 정확히 몰랐어요. 하준이와 민호의 미래를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내가 잘한 걸까? 영자가 남편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불안과 기대가 뒤섞인 마음이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창밖으로 낯선 차 한 대가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수사가 조심스럽게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혼자 남편의 산소를 찾아갔어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여보, 이제 정의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영자가 남편의 이름이 새겨진 비석을 어루만지며 말했어요.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오랜만에 마음이 평안해졌어요. 당신이 모아둔 자료 덕분이에요. 영자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 무렵 검찰 특수부에서는 비밀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조태훈과 동료 검사들이 관련 인사들의 계좌를 추적했습니다. 통화 내역도 면밀히 분석했어요. 이 사건들이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태훈이 수사팀에 보고했어요. 오랫동안 묻혀있던 수상한 사건들이 같은 연결고리로 묶이기 시작했습니다. 영자는 경로당에서 청소를 하다가 동갑내기 친구 순옥을 만났어요. 순옥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그럭저럭. 넌? 순옥이 걸레를 짜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마음속 답답함을 털어놓고 싶었어요. 나 요즘 큰일 하나 하고 있어. 무슨 일? 순옥이 궁금하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옳지 않은 일을 바로잡으려고 해. 영자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그래, 힘들겠다. 응, 좀 무서워. 영자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옳은 일이면 끝까지 해. 나이 먹어서라도 당당하게 살아야지. 순옥이 영자의 어깨를 토닥이며 격려했어요. 경로당 휴게실에서 다른 할머니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김할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도 나를 무시해. 돈도 안 주고. 내 딸도 마찬가지야. 나한테 관심도 없어. 이 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자는 자신의 상처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많은 노인들이 비슷한 아픔을 겪고 있었습니다. 조태훈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혹시 보복이 있을 수 있어요? 조태훈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당분간 안전한 곳에 계시는 게 좋겠어요. 어디로 가면 될까요? 영자가 물었습니다. 믿을 만한 친구분 댁은 어떠세요? 영자는 순옥을 떠올렸어요.
며칠 후 영자는 순옥의 집에 가방을 들고 찾아갔습니다. 잠시 머물러도 될까? 그럼 얼마든지. 순옥이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순옥의 집에서 영자는 평생 처음으로 마음 편히 식사를 했습니다. 눈치 보지 않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있었어요. 이게 진짜 가족의 의미구나. 영자가 생각했습니다. 순옥아, 고마워. 뭐가 고마워? 우린 친구잖아. 순옥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았는데 이제야 내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됐어. 영자가 새로운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 무렵 한 언론사에서 익명의 제보를 받았어요. 기자들이 사법비리 의혹을 탐사보도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태훈은 수사와 보도 타이밍을 조율했어요. 너무 빨리 보도되면 증거 인멸할 수 있습니다. 조태훈이 기자에게 설명했어요. 적절한 시점에 알려드릴게요. 지방의 작은 신문사에서 첫 기사가 나왔습니다. 특정 로펌의 사법부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이었어요. 온라인을 통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여러 사건의 이상한 판결들이 재조명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궁금해하며 댓글을 달았습니다. 영자는 경로당 TV에서 그 뉴스를 봤습니다. 자신이 건넨 자료와 비슷한 내용이었어요. 정말로 시작됐구나. 영자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자신의 선택이 현실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었어요. 조태훈이 영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모님, 내일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갑니다. 조태훈이 알려주었어요. 드디어요? 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네, 준비가 모두 끝났어요. 영자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마침내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여보, 이제 시작이에요. 영자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사 개시 당일 아침 6시 검찰 특수부 수사관들이 움직였습니다. 오병철 로펌과 세린의 집, 사무실에 동시에 들이닥쳤어요. 수많은 박스와 컴퓨터, 회계 서류들을 차량에 실어 날랐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와 그 장면을 생중계했어요. 뉴스 속보가 전국에 송출되었습니다. 세린은 출근길에 아파트 입구에서 기자들에게 둘러싸였어요. 오세린 검사님, 사법비리 의혹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기자들이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데요. 세린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TV 화면에 세린의 이름과 사진이 나왔어요. 사법비리 의혹 핵심 인물이라는 자막이 함께 떴습니다. 그동안 쌓아올린 화려한 커리어가 순식간에 무너지는 공포를 느꼈어요. 영자는 동네 슈퍼 앞 TV에서 그 장면을 봤습니다. 며느리가 기자들에게 쫓기는 모습이었어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였습니다. 정의가 실현되고 있구나. 영자가 안도감을 느꼈어요. 남편의 뜻이 이뤄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민호는 회사에서 아내의 연행 소식을 들었어요. 충격에 빠져 검찰청으로 달려갔습니다. 아내를 면회하고 싶은데요. 민호가 수사관에게 말했습니다. 면회는 불가능합니다. 수사관이 단호하게 거절했어요. 그때 민호의 휴대폰으로 기자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강민호 검사님, 사돈과 도움으로 승진하신 게 사실인가요? 기자가 물었어요. 민호는 깊은 무력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자신도 이 사건에 연루된 것 같았어요. 조태훈은 검찰청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었습니다. 이번 수사는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조태훈이 당당하게 발표했어요. 정의는 반드시 실현됩니다. 영자는 TV로 그 모습을 뿌듯하게 바라봤어요. 남편이 원하던 방향이 무엇인지 이제 확실히 알겠습니다. 세린의 장인 오병철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어요. 오병철은 해외 도피를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공항에서 체포되었어요. 놓아주세요. 저는 잘못한 게 없어요. 오병철이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세린과 친분을 과시하던 검사와 판사들의 이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검찰 내부에 큰 파장이 일어났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어머니를 찾아왔습니다. 순옥의 집 앞에서 무릎을 꿇었어요. 엄마, 죄송해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동안 어머니가 겪은 모욕을 모른 척했어요. 영자는 아들의 어깨를 바라봤어요. 이제라도 알면 됐다.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불법을 한 건 아니지만 그 구조 속에서 침묵했어요. 민호가 자신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그것 자체가 잘못이었습니다. 다음 날 영자는 손주 하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어요. 처음으로 자유롭게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눈치 보지 않고 아이와 놀았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밝게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영자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을 느꼈어요. 아이의 순수한 웃음이 가슴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민호는 며칠 고민한 끝에 검사직을 사직했습니다. 사건의 공정성을 위해서예요. 민호가 상관에게 설명했어요. 제가 계속 있으면 악영향을 줄 수 있어요. 그날 저녁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당신이 남긴 자료로 정의를 실현했어요. 영자가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고마워요. 옳은 길을 알려줘서. TV에서는 사법비리 척결 특집 보도가 이어졌어요. 사회적 관심이 정점에 달했습니다. 영자는 그 모든 것을 조용히 지켜봤어요. 이제 시작일 뿐이야. 영자가 중얼거렸습니다. 사건이 일단락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영자는 순옥의 집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어요. 갑자기 이상한 기사가 눈에 띄었습니다. 배은망덕한 시어머니, 가족을 배신하다라는 제목이었어요. 영자의 사진까지 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영자가 놀라며 말했어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영자를 비난하는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가족보다 정의가 중요한가요? 며느리 인생 망친 시어머니 노인네가 너무 나갔다. 댓글들도 악의로 가득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며칠 후 영자가 집에 돌아가니 우편함에 편지가 있었어요. 봉투에는 보내는 사람 이름이 없었습니다. 늙은 것이 주제 파악을 못하네. 가만 안 둔다. 영자의 손이 떨렸어요. 밤에는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영자 맞지? 조심해. 손자까지 해칠 수 있어. 상대방이 으르렁거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영자는 무서워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검은 승용차가 서 있었어요. 1시간 후에는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도 다른 차가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영자는 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협박 편지와 전화를 받았어요. 증거가 있나요? 경찰관이 물었습니다. 편지는 여기 있고요. 영자가 편지를 보여줬어요. 전화 녹음은 있나요? 아니요. 너무 놀라서. 그러면 수사하기 어려워요. 경찰관이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민호는 검사직을 그만둔 후 여러 법무법인에 지원했어요. 하지만 면접에서 계속 떨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인연이 아닌 것 같네요. 면접관이 미안한 듯 말했어요. 민호는 사건의 여파를 실감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시작되었어요. 영자는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협박 전화가 생각나서 무서웠어요. 며칠 후 속이 쓰리기 시작했습니다. 병원에 가니 의사가 말했어요. 스트레스성 위염이에요. 약 드시고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의사가 처방전을 써주었습니다. 조태호는 영자의 상황을 걱정했어요. 사모님, 경호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조태훈이 상관에게 건의했습니다. 공식적인 보호 대상이 아니잖아. 상관이 고개를 저었어요. 예산도 없고 근거도 부족해. 조태훈은 한계를 느꼈습니다. 경로당에서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일부 할머니들이 영자를 곱지 않게 봤습니다. 가족 문제를 왜 밖에다 말했을까? 며느리가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할머니들이 수군거렸어요. 영자는 위축되었습니다. 순옥이 영자를 위로했어요. 신경 쓰지 마. 그 사람들은 몰라서 그래. 우리 집에 더 있어. 혼자 있으면 위험해. 순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고마워, 순옥아. 하지만 너한테 피해주기 싫어. 영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나 때문에 너까지 위험해질 수 있어. 그날 밤 영자는 홀로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봉투를 열지 않았다면? 후회가 밀려왔어요. 민호가 평범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죄책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내가 너무 성급했나? 영자는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손주의 미래를 망쳤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보, 제가 잘못했나요? 영자가 남편의 영정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협박 전화가 또 올까봐 무서웠습니다. 영자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떨고 있었어요. 한 달 후 세린의 친정에서 법원에 소장을 냈습니다. 하준이의 양육권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어요. 민호는 법원에서 온 서류를 받고 충격에 빠졌습니다. 양육권 소송이라고?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소장에는 민호의 경제 능력 부족과 영자의 건강 악화가 적혀 있었습니다. 첫 재판날 세린의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강민호 씨는 사건에 연루되어 사회적 신뢰를 잃었습니다. 변호사가 단호하게 주장했어요. 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는 안정된 환경이 필요해요. 민호는 변호사 없이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변호사를 구할 여력이 없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민호는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집에서 술을 마시기 시작했어요. 하루가 다르게 상태가 나빠졌습니다. 아빠, 왜 냄새나? 하준이가 아빠에게 다가가며 물었어요. 저리 가. 아빠 피곤해.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준이는 무서워서 구석에 숨었어요. 하준이는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어요. 엄마, 엄마. 하준이가 잠결에 울었습니다. 영자만을 의지하게 되었어요. 영자는 손주를 돌보기 위해 민호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전기가 나가 있었어요. 가스도 끊어진 상태였습니다. 민호야, 이게 무슨 일이니? 영자가 놀라며 물었어요. 돈이 없어요. 요금을 못 냈어요. 민호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민호의 경제적 어려움이 이렇게 심각한 줄 몰랐어요. 가슴이 아팠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는 한강 다리 위에 서 있었습니다. 난간에 손을 올리고 아래를 내려다봤어요. 이러면 모든 게 끝날 텐데. 민호가 절망적인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어요. 영자에게서 온 전화였습니다. 민호야, 어디 있니? 하준이가 아빠 찾아. 영자의 간절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민호가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와.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 영자의 말에 민호는 마음을 돌렸어요. 다리에서 내려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영자는 은행에 가서 전 재산을 찾았습니다. 남편이 남긴 보험금과 모든 저축을 꺼냈어요. 민호야, 이걸로 당분간 생활해. 영자가 통장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런 돈을 어떻게 받아요? 받아라. 네가 죽으면 하준이는 어떻게? 영자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병원에 가자.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 해.
민호는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저는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엄마가 다 알고 있어. 영자가 다정하지만 강하게 말했어요. 민호는 정신과에서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우울증이 심각한 상태예요. 치료가 필요해요. 상담을 받으며 민호는 점차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약도 꾸준히 먹었어요. 아들과 어머니를 위해 다시 일어서야 해. 민호가 의지를 다졌습니다. 양육권 재판 날 민호는 직접 변론에 나섰습니다. 판사님, 아이에게 가장 필요한 건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민호가 진심을 담아 말했어요. 제가 힘들었던 건 사실이지만 이제 치료받고 있어요. 앞으로는 책임감 있는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판사가 영자를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하준이를 잘 키우겠습니다. 영자가 당당하게 대답했어요. 아이한테는 가족이 필요해요. 한 달 후 판결이 나왔습니다. 피고 강민호에게 양육권을 인정합니다. 판사가 선고했어요. 다만 정기적인 상담을 조건으로 합니다. 민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자가 아들의 어깨를 토닥여줬어요. 고생했다, 아들아. 영자가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1년 후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나왔습니다. 오병철과 로펌 관계자들에게 중형이 선고되었어요. 세린에게도 직권 남용과 로비 자금 개입 책임을 물어 실형 2년 6개월이 확정되었습니다. 피고인 오세린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다. 판사가 엄숙하게 말했어요. 세린은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그동안 침묵하던 검찰과 법원 내부 인사들이 양심 선언을 했어요. 새로운 증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 없습니다. 사실대로 말하겠어요. 한 판사가 기자회견에서 고백했어요. 비리 세력의 방어 논리가 무너졌습니다. 여론도 서서히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영자를 비난했던 사람들도 진실을 알고 나서는 지지로 돌아섰습니다. 마지막 공판에서 영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남편이 왜 그 자료를 모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영자가 차분하게 말했어요. 정의를 위해서였어요. 개인적 복수가 아니라요. 며느리에게 당한 모욕도 참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잘못된 건 바로잡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영자의 목소리에는 떨림이 없었어요. 법정이 조용해졌습니다. 판결 후 영자는 법원 계단에 서 있었습니다. 기다리고 있던 노인들과 시민들이 몰려왔어요. 할머니, 고생하셨어요. 한 할아버지가 다가와 인사했습니다. 텔레비전 보고 용기를 얻었어요. 저희도 비슷한 일 겪고 있는데 희망이 생겼어요. 여러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영자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민호는 우울증 치료를 꾸준히 받으며 회복되었어요. 변호사 자격을 살려 서민들을 위한 법률 상담을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 있으시면 언제든 오세요. 민호가 상담소 간판을 달며 말했어요. 제가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돈이 없어도 누구나 찾아올 수 있도록 했어요. 영자는 경로당 친구들과 상의했습니다. 우리도 어르신들 도와주는 일 해보자. 영자가 제안했어요. 어떤 일? 순옥이 물었습니다. 권익보호 상담센터 만들어서 비슷한 어려움 겪는 분들 도와주는 거야. 좋은 생각이다. 여러 할머니들이 찬성했어요. 작은 사무실을 얻어서 상담센터를 열었습니다. 매일 어르신들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하준이가 할아버지 사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가 정의로운 사람이었어요? 하준이가 순수한 눈으로 바라봤어요. 그래, 할아버지는 옳은 일을 하려고 했던 분이야. 영자가 손주의 머리를 쓰다듬며 대답했어요. 너도 할아버지처럼 착한 사람이 되렴.
조태훈이 상담센터를 찾아왔습니다. 사모님, 어머니 덕분에 많은 사람들이 도움받고 있어요. 조태훈이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앞으로도 계속 지원하겠습니다. 필요한 일 있으면 연락하세요. 고마워요. 우리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많거든요. 영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영자를 보는 시선이 바뀌었습니다. 한때는 불쌍한 과부로 여겨졌지만 이제는 다른 사람들이 먼저 찾는 어른이 되었어요. 영자 할머니, 우리 며느리 문제 좀 상담해 주세요. 법적인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동네 사람들이 조심스럽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그 변화는 영자가 감당해온 시간과 눈물의 의미를 되돌려주는 선물 같았어요. 상담센터는 입소문이 났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서울에서 왔어요. 인터넷으로 보고 찾아왔습니다. 부산에서 올라왔어요. 저희도 비슷한 일 겪고 있어서요. 영자는 바쁘지만 보람을 느꼈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제대로 된 일 하고 있죠? 영자가 웃으며 말했어요. 이제야 당신 마음을 알겠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영자는 마음이 평온했어요. 정의가 실현되고 많은 사람들이 도움을 받는 모습을 보니 모든 고생이 보람으로 느껴졌습니다. 세리는 여주교도소에서 2년째 복역 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을 원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마음이 바뀌었어요. 다른 수감자들의 어려운 사정을 들으며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언니, 편지 좀 써달라고 해요. 글을 몰라서요. 나이 많은 수감자가 세린에게 부탁했어요. 그럼요. 뭐라고 쓸까요? 세린이 친절하게 물었습니다. 딸한테 미안하다고요. 엄마가 잘못했다고요. 세린은 편지를 써주며 자신도 누군가에게 사과해야 할 사람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느 날 세린은 영자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못되게 굴었어요. 감옥에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얼마나 교만했는지 알겠어요. 하지만 영자는 그 편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아직 읽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됐어요. 영자가 민호에게 말했어요. 진심인지 아닌지 시간을 두고 봐야죠. 민호는 서민 변호사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었습니다. 매일 억울한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변호사님, 임금을 못 받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세입자가 보증금을 안 돌려줘요. 민호는 밤늦도록 무료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은 형편대로 내시면 돼요. 하준이는 아빠가 자랑스러웠어요.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빠는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는 변호사예요. 가난한 사람도 공짜로 도와줘요. 친구들이 부러워했어요. 하준이는 가슴을 펴고 다녔습니다. 영자의 상담센터가 문을 연 지 1년이 되었어요. 도움을 받은 어르신들과 작은 감사 모임을 열었습니다. 영자는 남편의 영정 사진을 모임 장소에 모셔왔어요. 할아버지도 함께 계셔야죠. 영자가 사진을 정중히 놓으며 말했어요. 이분 덕분에 우리가 이 일을 할 수 있게 됐거든요. 어르신들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세린의 출소가 6개월 앞으로 다가왔어요. 민호는 어머니와 상의했습니다. 엄마, 세린이 곧 나와요. 어떻게 할까요? 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린이 정말 변했는지 봐야겠다. 영자가 신중하게 대답했어요. 성급하게 용서할 순 없어. 시간을 두고 지켜보자.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조태호는 고위직 검사로 승진했지만 여전히 영자와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센터를 방문했어요.
사모님, 법률 상담 필요한 어르신 계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조태훈이 정성스럽게 상담해 주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어르신들이 고맙다며 인사했어요. 세리는 교도소에서 사회복지사 자격증 공부를 했습니다. 출소 후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는 계획이었어요. 이제 남을 도우며 살고 싶어요. 세린이 상담사에게 말했어요. 과거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겠습니다. 시험에 합격하고 자격증을 받았을 때 세린은 기뻤습니다. 하준이는 할머니의 상담센터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을 좋아했어요.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이야기하며 자연스럽게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할머니, 안녕하세요. 하준이가 찾아오는 어르신들에게 밝게 인사했어요. 어머, 이 애가 얼마나 예의 바른지. 어르신들이 하준이를 귀여워했습니다. 할머니, 무거운 거 제가 들어드릴게요. 하준이가 나서서 도와드렸어요. 영자는 손주의 모습을 뿌듯하게 지켜봤습니다. 저렇게 착하게 자라주니 고맙구나. 영자가 중얼거렸어요. 저녁에 영자는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세린이가 진짜 변했을까요? 영자가 고민스럽게 물었어요. 아직은 모르겠어요. 좀 더 지켜봐야겠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새로운 시작의 계절이었어요. 영자는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천천히 가더라도 올바른 길로 가는 게 중요하겠죠. 영자가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세린이 출소한 지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녀는 시립사회복지시설에서 매일 봉사활동을 했어요.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의 식사를 도와드리고 청소를 했습니다. 할머니, 천천히 드세요. 세린이 무릎을 꿇고 어르신께 밥을 떠드렸어요. 과거에 교만했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 아가씨 참 착하구나. 어르신이 세린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어요. 세린이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영자는 멀리서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우연히 복지시설 근처를 지나다가 세린을 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변한 것 같긴 하네. 영자가 혼잣말했어요. 아직 직접 만날 준비는 되지 않았지만 세린이 진정으로 변하고 있다는 건 인정할 수 있었습니다. 민호와 하준이는 한 달에 한 번씩 세린을 만났어요. 조심스럽게 관계를 회복해 가고 있었습니다. 하준아, 엄마가 너한테 정말 미안해. 세린이 아들을 안으며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엄마가 많이 잘못했어. 용서해 줄 수 있을까? 엄마, 저는 괜찮아요. 하준이가 순수하게 대답했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다고요. 세린은 눈물을 흘렸어요. 시어머니의 깊은 마음을 이제야 알겠습니다. 영자의 상담센터는 정부 지원을 받게 되었어요. 더 큰 공간으로 이전했습니다. 전문 상담사와 변호사들이 참여하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이제 더 많은 분들을 도울 수 있겠네요. 순옥이 기뻐하며 말했어요. 그래, 우리 꿈이 이루어지는구나. 영자도 뿌듯해했습니다. 하준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새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학교에서 돌아오면 할머니의 일을 도왔습니다. 할머니, 오늘 어떤 분들이 오셨어요? 하준이가 궁금해하며 물었어요. 할머니랑 할아버지들이 많이 왔다. 너처럼 착한 아이가 있어서 기뻐하셨어. 저도 할머니처럼 사람들 도와주는 일 하고 싶어요. 하준이가 밝게 말했습니다. 영자는 손주가 어려운 이웃을 돕는 기쁨을 배워가는 모습이 대견했어요. 복지관을 나서는 길에 영자는 손목에 낡은 시계를 만져봤습니다. 세린이 버렸던 남편의 시계를 조태훈이 찾아서 돌려준 것이었어요. 이 시계처럼 내 인생도 가장 낮은 순간에서 다시 시작됐구나.
영자가 시계를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때 버려졌다가 되찾아온 것처럼 말이에요. 6개월 후 세린이 영자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한번 뵐 수 있을까요? 직접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영자는 한참 고민한 끝에 답장을 썼어요. 아직은 시기가 이른 것 같다. 하지만 네가 노력하고 있다는 건 알고 있어. 조금 더 시간을 두자. 정중히 거절했지만 세린의 노력을 인정한다는 메시지도 함께 전했습니다. 민호는 동료 변호사들과 함께 법무법인을 설립했어요. 사회적 약자를 위한 법률 서비스를 확대해 나갔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 정의로운 법조인이 되겠습니다. 민호가 개업식에서 다짐했어요. 어려운 분들이 언제든 찾아올 수 있는 곳을 만들겠습니다. 어느 날 상담센터에 중년 여성이 찾아왔어요.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고 있다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저도 며느리 입장에서 실수를 많이 했거든요. 영자가 조심스럽게 상담해 주었어요. 가족 간의 갈등도 소통과 시간을 통해 해결될 수 있어요.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해요.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버스 안에서 영자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어요. 한 번의 뺨맞음으로 시작된 가장 비참한 순간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전환점이 될 줄 몰랐네. 영자가 조용히 생각했습니다. 버스가 정류장을 지날 때마다 사람들이 타고 내렸어요.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언젠가 또 다른 누군가가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주고 싶어. 영자의 소박한 소망이었어요. 내가 겪은 아픔이 다른 사람에게는 희망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버스가 영자의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하준이가 버스 정류장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할머니. 하준이가 달려와 영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는 어땠니? 재밌었어요. 친구들한테 할머니 이야기 해줬어요. 둘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햇살이 할머니와 손주를 따뜻하게 비춰주었어요. 영자는 마음이 평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영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힘이 없다고, 초라해 보인다고 해서 부당한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때로는 가장 약해 보이는 사람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세상을 바꾸는 시작이 됩니다. 영자 할머니처럼 옳은 일을 위해 용기를 내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되찾아가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닫게 됩니다. 가족 간의 갈등도 시간과 진심 어린 노력으로 치유될 수 있으며 한 사람의 작은 용기가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는 따뜻한 교훈을 남겨줍니다. 어려운 상황에 처한 분들이 있다면 혼자가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언제나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곳이 있고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요. 오늘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 하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마음 편안해지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야기 꽃피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